전북 전주시에 있는 한 동물보호센터에 백설과 만두라는 이름을 갖게 된 두 마리의 흰색 진돗개가 들어온 것은 늦가을이었다. 두 마리는 아직 어린 나이였고 정확한 출생 기록도 없었다. 목걸이도 없었고 등록된 동물 정보도 확인되지 않았다. 처음 발견된 곳은 전주의 한 대형마트 물류 공간 뒤편이었다. 누가 그곳에 두 마리를 남겨두었는지, 원래 한 집에서 살았는지, 어미개와 언제 떨어졌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분명한 것은 두 마리가 발견된 순간부터 서로에게 지나치다 싶을 만큼 강하게 의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뿐이었다. 보호센터는 건강 상태와 성격을 확인한 뒤 두 마리의 임시 이름을 정했다. 조금 더 나이가 많아 보이는 쪽이 백설이었고 다른 한 마리가 만두였다. 백설은 새로운 환경에서도 비교적 빠르게 적응했다. 낯선 사람이 있는 공간이나 익숙하지 않은 소리가 들리는 상황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반면 만두는 달랐다. 보호센터 직원들은 며칠 지나지 않아 만두가 백설의 존재에 따라 상태가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두 마리가 같은 공간에 있을 때 만두의 식사량과 수면 상태는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백설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긴장이 낮아지는 듯했다. 그러나 검진이나 위생 관리 때문에 잠시라도 서로 다른 공간에 머물게 되면 만두의 반응이 달라졌다. 평소 먹던 사료를 남기는 일이 생겼고 주변 자극에도 예민해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적응 문제로 여겨졌다. 유기된 동물들이 보호센터에 들어온 직후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일은 드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같은 패턴이 반복됐다. 수의사와 담당 직원들은 두 마리의 관계를 조금 더 주의 깊게 기록하기 시작했다. 백설 역시 만두와 떨어졌을 때 평소보다 안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특히 만두에게 백설은 단순한 동료 이상의 존재처럼 보였다. 보호센터에서는 결국 두 마리를 일반적인 개별 입양 대상이 아니라 함께 입양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했다. 그 결정은 두 마리에게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문제가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했다. 흰색 진돗개 두 마리가 보호센터에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은 금세 나타났다. 진돗개 특유의 충성심과 영리한 성격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깨끗한 흰색 털을 가진 백설의 인상에 마음을 두는 사람도 있었다. 가족과 함께 키울 반려견을 찾던 사람들이 보호센터에 문의했고 몇몇은 실제 입양 절차에 필요한 조건까지 확인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의는 백설 한 마리에 집중됐다. 백설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가능성도 높아 보였다. 그래서 처음부터 백설만 데려가고 싶다는 신청이 이어졌다. 보호센터는 그때마다 두 마리를 함께 입양해야 한다는 조건을 설명해야 했다. 그러면 대화의 분위기는 달라졌다. 한국의 도시 지역에서 반려견 두 마리를 동시에 키우는 일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았다. 사료비와 예방접종비, 정기검진비가 2배 가까이 필요했고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생활한다면 공간과 소음 문제도 고려해야 했다. 가족 구성원 모두의 동의도 필요했다. 특히 진돗개처럼 활동량과 관리가 필요한 견종을 두 마리 동시에 책임지는 것은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백설에게 관심을 보였던 사람들 중 상당수는 결국 입양을 포기했다. 며칠 뒤에는 만두를 원하는 가족도 나타났다. 만두의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을 마음에 들어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같았다. 만두를 입양하려면 백설까지 함께 데려가야 한다는 설명을 들은 뒤 대부분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그리고 다시 연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보호센터 직원들에게 가장 어려운 점은 두 마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심각한 질병도 없었고 사람을 공격하는 문제 행동도 없었다. 적절한 관리만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평범한 가정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개들이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입양 가능성을 계속 낮추고 있었다. 둘을 떼어 놓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보호센터에는 새로운 유기동물이 계속 들어왔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는 한계가 있었고, 한 마리가 입양될 때마다 다른 한 마리를 받을 자리가 생겼다. 하지만 백설과 만두는 항상 두 자리를 차지해야 했다. 그렇다고 입양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두 마리를 따로 보내는 선택도 쉽게 할 수 없었다. 만두가 보이는 불안정한 상태를 이미 여러 차례 확인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직원들도 시간이 지나면 두 마리를 함께 데려갈 가족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흰색 진돗개 두 마리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사연이 알려지면 오히려 관심을 받을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나고 한 달이 넘어가면서 기대는 조금씩 걱정으로 바뀌었다. 백설 한 마리를 원하는 사람은 계속 있었다. 만두 한 마리를 원하는 사람도 가끔 나타났다. 두 마리를 동시에 원하는 사람만 없었다. 그렇게 3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백설과 만두는 여전히 건강했고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었다. 보호센터의 입양 게시판에는 두 마리의 정보가 계속 남아 있었다. 직원들은 사진과 소개 내용을 수정하고 두 마리를 함께 키워야 하는 이유도 더 자세히 설명했다. 그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점점 현실적인 우려가 커졌다. 어린 개일수록 입양 가능성이 높았지만 시간이 지나 성견이 되면 선택받을 기회가 줄어들 수 있었다. 지금은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여도 몇 달 뒤에도 같은 관심이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었다. 두 마리를 지키기 위해 세운 원칙이 오히려 두 마리를 오랫동안 보호센터에 남게 만들 수도 있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고민이 깊어졌다. 백설과 만두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은 분명해 보이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았다. 함께 있어야 안정되는 두 마리를 위해서는 한 가족이 두 생명을 동시에 책임져야 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언제 만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보호센터의 기록에는 같은 문장이 계속 남아 있었다. 백설과 만두는 함께 입양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직 아무도 그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설과 만두가 함께 입양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보호센터의 고민은 더 커졌다. 두 마리 모두 건강했고 사람과의 생활에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입양 문의가 들어올 때마다 같은 장벽이 반복됐다. 한 마리를 원하는 사람은 있었지만 두 마리를 동시에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백설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꾸준했다. 전북 익산에 사는 한 가족은 백설의 입양 절차를 구체적으로 문의했고 보호센터에서 요구하는 기본 조건도 대부분 충족했다. 가족 구성원들도 반려견을 키우는 데 동의했고 이전에 개를 돌본 경험도 있었다. 보호센터 입장에서는 쉽게 지나치기 어려운 기회였다. 하지만 그 가족이 원하는 것은 백설 한 마리뿐이었다. 직원들은 만두와 백설이 함께 지내야 하는 이유를 다시 설명했다. 발견 당시부터 두 마리가 서로에게 강하게 의존해왔고 특히 만두는 백설과 떨어지는 상황에서 식사와 생활 리듬이 크게 흔들렸다는 기록도 전달했다. 가족은 충분히 이해했지만 두 마리까지 책임지는 것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입양은 성사되지 않았다. 며칠 뒤에는 반대 상황이 생겼다. 전주에서 반려견을 찾던 젊은 부부가 만두에게 관심을 보였다. 만두의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이 자신들의 생활 방식과 잘 맞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두 마리를 함께 입양해야 한다는 조건을 알게 된 뒤 생각이 달라졌다. 공동주택에서 진돗개 두 마리를 관리하는 문제와 매달 들어가는 비용을 현실적으로 계산한 결과였다. 이번에도 입양은 무산됐다.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직원들의 걱정은 단순한 아쉬움을 넘어섰다. 보호센터에는 구조가 필요한 개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백설과 만두가 두 자리를 계속 사용한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두 마리를 분리해 입양시키는 것도 쉽게 선택할 수 없었다.
담당 직원들은 이미 여러 차례 이상한 차이를 확인했다. 건강검사를 위해 백설이 잠시 다른 공간에 머무는 동안 만두의 사료 섭취량이 줄었다. 평소에는 큰 문제가 없던 만두가 주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생겼다. 백설이 다시 같은 공간에 있게 되면 상태는 비교적 빠르게 안정됐다. 처음에는 직원들도 보호센터 생활에서 생기는 일시적인 불안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판단이 달라졌다. 만두에게 백설은 함께 지내는 개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만두가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존재였다. 백설 역시 완전히 무관하지 않았다. 만두가 다른 공간에 있을 때 식사 속도가 달라지거나 평소보다 불안정한 상태가 확인되기도 했다. 다만 백설은 만두보다 새로운 상황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좋았다. 두 마리의 관계에서 더 크게 의존하는 쪽은 분명히 만두였다. 보호센터 직원들은 입양 게시물의 내용을 다시 수정했다. 단순히 두 마리를 함께 입양해야 한다고 적는 대신 왜 그래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백설과 만두가 같은 장소에서 발견됐다는 사실, 보호 기간 동안 서로에게 의지해왔다는 점, 분리 상황에서 만두의 생활 상태가 흔들렸다는 내용까지 포함했다. 그러나 문의의 흐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백설만 원하는 사람은 계속 나타났다. 만두만 데려가고 싶다는 사람도 있었다. 두 마리 모두에게 관심을 보였다가 실제 비용과 생활 조건을 계산한 뒤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직원들은 점점 어려운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한국에서 반려견 한 마리를 책임지는 데에도 꾸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했다. 예방접종, 정기검진, 사료, 위생관리뿐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치료비까지 고려해야 했다. 진돗개 두 마리라면 책임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단순히 좋은 마음만으로 두 마리를 함께 데려갈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었다. 백설과 만두는 아직 비교적 어린 편이었고 그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가능성도 높았다. 하지만 보호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다. 성견이 된 유기견은 어린 개보다 입양 기회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았다. 보호센터에서는 두 마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원칙이 오히려 두 마리의 입양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아직 누구도 분리를 결정하지 않았다. 그때까지 확인된 기록만으로도 만두에게 백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이 보호센터를 찾아왔다. 그녀의 이름은 한지원이었다. 62살의 지원은 전주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중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뒤 비교적 조용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보호센터 직원들에게 그녀는 처음부터 특별한 입양 희망자로 보이지 않았다. 지원 역시 특별한 선택을 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생각하고 있던 것은 단 한 마리였다. 생활비와 관리비를 포함해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계산해 두었고 자신의 나이까지 고려하면 두 마리를 동시에 책임지는 것은 계획에 없었다. 하지만 직원들이 백설과 만두를 소개하면서 지원에게도 익숙한 문제가 다시 나타났다. 백설에게 관심이 생기면 만두까지 받아들여야 했다. 만두를 선택하더라도 백설을 남겨둘 수 없었다. 지원은 아직 그 조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보호센터 역시 그날까지는 알지 못했다. 두 마리를 둘러싼 오랜 고민이 이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한지원이 보호센터를 찾은 이유는 단순히 반려견을 키워보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62살인 지원은 전주에서 오랫동안 중학교 행정실 직원으로 근무했고 퇴직한 뒤에는 남편 박동현과 함께 비교적 안정된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36년 동안 이어졌다. 큰 부유함은 없었지만 생활이 흔들릴 정도의 어려움도 없었다. 지원은 퇴직 후에도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집안일을 나누며
평범한 일상을 유지했다. 그런 생활이 오래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9달 전, 동현이 치료를 받던 중 세상을 떠났다. 65살이었다. 지원에게 남편의 죽음은 한 사람을 잃은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았다. 36년 동안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 온 생활 방식 자체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일이었다. 지원에게는 34살 된 외동딸 박예림이 있었다. 예림은 결혼한 뒤 대전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혼자 남은 뒤 전화 연락을 더 자주 했고 가능한 날에는 전주를 찾았다. 그러나 직장과 자신의 가정을 가진 딸이 어머니의 하루 전체를 책임질 수는 없었다. 지원 역시 딸의 생활을 자신의 외로움 때문에 바꾸게 하고 싶지 않았다. 경제적인 문제도 지원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아니었다.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있었고 전주에 작은 아파트도 있었다. 생활비를 지나치게 줄여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오히려 문제는 매일 해야 할 일이 줄어들었다는 데 있었다. 동현이 살아있을 때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이유가 있었다. 식사 시간을 맞추는 것에도 이유가 있었고 필요한 물건을 준비하는 일에도 이유가 있었다. 하루의 계획에는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생활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혼자가 된 뒤부터 그런 기준은 하나씩 사라졌다. 지원은 남편을 잊으려 하지 않았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산 사람을 몇 달 만에 지울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남편이 없는 생활 속에서도 자신에게 다시 필요한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반려견 입양을 생각하게 됐다. 처음부터 충동적인 결정은 아니었다. 지원은 자신의 나이를 먼저 고려했다. 아직 건강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어린 시절처럼 체력만 믿고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었다. 매일 필요한 관리와 사료비, 예방접종, 정기검진, 갑작스러운 치료비까지 생각했다. 결론은 한 마리였다. 한 마리라면 현재 생활비와 연금 안에서 충분히 책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갑자기 병원비가 발생해도 감당할 수 있고 혼자 사는 아파트에서도 무리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단순한 외로움 때문에 동물을 데려왔다가 나중에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일만큼은 하지 않으려 했다. 그래서 지원은 반려견을 사는 대신 보호가 필요한 개를 입양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전주의 동물보호센터를 알게 됐다. 보호센터에 도착한 지원에게 직원은 입양 절차와 기본적인 책임에 대해 설명했다. 지원은 자신의 생활 형태와 나이, 혼자 거주한다는 사실도 숨기지 않았다. 직원 역시 그런 조건을 고려해 성격이 지나치게 예민하지 않고 새로운 가정에 적응할 가능성이 높은 개들을 중심으로 안내했다. 그 과정에서 백설과 만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두 마리 모두 흰색 진돗개였다. 백설은 만두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아 보였고 새로운 사람이나 환경에도 상대적으로 적응이 빨랐다. 만두는 훨씬 신중했고 백설이 함께 있을 때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경향이 강했다. 지원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백설에게 향했다. 백설은 지원이 생각했던 조건과 비교적 잘 맞는 개였다.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사람과 생활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도 없었다. 지원은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한 마리의 반려견을 찾으러 왔고 백설은 그 선택에 가까워 보였다. 하지만 직원은 입양 조건을 바로 설명했다. 백설만 입양할 수는 없었다. 만두도 함께 가야 했다. 지원은 처음에는 보호센터가 두 마리를 같은 장소에서 발견했다는 이유로 단순히 함께 입양시키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직원에게서 지금까지의 기록을 전달받으면서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 만두는 백설과 떨어지는 상황에서 식사량이 줄고 불안정한 상태가 반복됐다. 백설과 다시 같은 공간에 있게 되면 생활 리듬이 안정됐다. 직원들은 여러 차례 관찰한 끝에 두 마리를 분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한 상태였다.
지원에게는 이해할 수 있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책임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진돗개 2마리를 동시에 입양하면 지원이 계산했던 모든 조건이 달라졌다. 사료비부터 정기적인 건강관리 비용까지 늘어났다. 예상하지 못한 질병이 2마리에게 각각 생길 가능성도 고려해야 했다. 공동주택에서 2마리를 관리하는 책임도 1마리를 키울 때와 같을 수 없었다. 지원은 남편을 잃은 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더욱 신중하게 생각해왔다. 외로운 마음 때문에 계획을 무너뜨리는 선택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다고 백설만 데려갈 수도 없었다. 보호센터가 처음부터 2마리를 함께 보내겠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원은 백설과 만두에 관한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2마리에게 특별한 질병은 없었다. 공격적인 문제도 없었다. 입양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오직 하나였다. 둘이 함께 살아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지원은 그날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처음부터 1마리를 책임질 준비만 하고 왔던 사람에게 2 생명을 한꺼번에 받아들이는 것은 작은 변경이 아니었다. 남편을 잃은 뒤 생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시작한 선택이 또 다른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지원은 입양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보호센터에도 성급하게 약속하지 않았다. 자신의 생활비와 앞으로의 건강, 2마리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지원은 백설도, 만두도 데려가지 않은 채 그날 보호센터를 떠났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상황은 이전과 같았다. 경제적으로 당장 어려운 것은 없었고 딸 예림과의 연락도 이어지고 있었다. 지원이 반려견 1마리를 입양하기 위해 세워둔 계획 역시 달라진 것이 없었다. 그런데 머릿속에는 처음 계획에 없었던 2마리의 이름이 남았다. 백설과 만두였다. 백설과 만두의 이름이 계속 마음에 남았지만 한지원은 곧바로 보호센터에 다시 연락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1마리만 책임질 수 있다고 판단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외로움 때문에 그 기준을 쉽게 바꾸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2마리를 함께 입양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료를 한 그릇 더 준비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건강관리와 병원비, 생활공간, 앞으로 자신의 나이까지 모두 다시 계산해야 하는 결정이었다. 지원이 고민하는 동안 보호센터의 상황은 더 어려워졌다. 새로운 구조동물은 계속 들어왔고 백설과 만두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도 여전히 대부분 1마리만 원했다. 특히 백설을 입양하고 싶다는 문의가 끊이지 않았다. 백설은 사람에게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새로운 환경에도 적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기 때문에 처음 반려견을 키우려는 가정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그중 한 가족은 이전부터 백설을 여러 차례 문의했던 사람들이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입양에 동의했고 기본적인 양육 조건에도 문제가 없었다. 다만 만두까지 함께 책임지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했다. 보호센터는 원칙대로 2마리를 분리할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공간 부족이 심해지면서 내부에서도 고민이 커졌다. 그러던 중 입양 상담 일정과 임시, 적응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담당자들 사이에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고 결국 백설이 그 가족의 집에서 짧은 기간 적응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원래 백설과 만두를 함께 보내야 한다는 기록이 있었지만 일정 처리 과정에서 그 조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처음에는 아주 짧은 기간이었다. 직원들은 이 기회에 2마리가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서로에게 의존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만두가 백설과 떨어질 때 불안한 모습을 보인 적은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생활 환경에서도 같은 반응이 나타날지는 확신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났다. 백설이 보호센터를 떠난 뒤 만두의 식사량이 급격히 줄었다. 평소 먹던 사료가 그대로 남았고 좋아하던 간식에도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일시적인 변화일 가능성을 생각했다. 이전에도 건강검진 때문에 잠시 떨어졌을 때 비슷한 반응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만두는 정상적인 식사 상태로 돌아오지 않았다. 물 섭취량까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담당 직원들은 더 이상 단순한 심리적 불안으로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의사도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탈수와 체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만두에게 특별한 질병이 발견된 것은 아니었다. 문제는 백설이 없어진 뒤부터 모든 변화가 시작됐다는 점이었다. 보호센터에서는 만두가 좋아하던 사료를 다시 준비하고 여러 방법으로 식사를 유도했다. 익숙한 생활 패턴도 최대한 유지하려 했다. 그러나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다. 백설과 함께 있을 때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생활 리듬이 짧은 시간 안에 무너지고 있었다. 더욱 곤란한 것은 백설의 상태도 완전히 안정적이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백설을 임시로 맡은 가족에게서 연락이 들어왔다. 보호센터에서 보였던 모습과 달리 새로운 집에서 백설은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람에 대한 공격성 같은 심각한 문제는 없었지만 생활 리듬이 불안정했고 식사 상태도 평소와 달랐다. 가족은 백설이 단순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인지 만두와 떨어진 영양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보호센터 직원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위험한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했다. 두 마리를 함께 입양시키겠다는 원칙은 단순히 감정적인 판단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백설과 만두가 서로에게 의존하는 모습은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됐다. 그런데 입양 가능성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그 원칙이 잠시 흔들렸고 그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분명했다. 특히 만두의 상태가 가장 큰 문제였다. 수의사는 식사를 계속 거부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건강상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보호센터는 더 이상 계획했던 기간을 유지하지 않기로 했다. 백설의 임시 적응 절차는 예정했던 기간보다 일찍 종료됐다. 백설은 다시 보호센터로 돌아왔다. 그리고 직원들이 가장 주의 깊게 확인한 것은 그 이후 만두의 변화였다. 두 마리가 다시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게 된 뒤 만두의 상태는 빠르게 달라졌다. 줄어들었던 물 섭취량이 회복됐고 거부하던 사료에도 다시 관심을 보였다. 완전히 평소 상태로 돌아가는 데 시간이 필요했지만 직원들이 우려하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멈췄다. 백설도 보호센터에 돌아온 뒤 이전의 생활 리듬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 순간부터 직원들 사이에서 두 마리를 분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끝났다. 이제는 추측이 아니었다. 백설과 만두를 따로 입양시키는 것은 두 마리 모두에게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었다. 보호센터는 입양 기록을 다시 정리했다. 백설과 만두는 반드시 같은 가정으로 입양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더욱 분명하게 표시됐다.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도 한 마리만 임시 입양하거나 시험적으로 분리하지 않기로 했다. 바로 그 무렵 한지원이 다시 보호센터를 찾았다. 지원은 첫 방문 이후에도 한 마리를 입양할지 계속 고민하고 있었다. 백설과 만두가 마음에 남았지만 두 마리를 동시에 책임질 자신이 있는지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두 마리의 상태와 실제 양육에 필요한 조건을 확인해 볼 생각이었다. 그러나 보호센터에서 지원이 듣게 된 이야기는 예상과 달랐다. 직원은 백설이 잠시 다른 가정으로 갔던 과정과 만두에게 나타난 변화를 그대로 설명했다. 백설이 없는 동안 만두가 사료를 거의 먹지 않았고 물 섭취량까지 줄었다는 사실, 백설 역시 새로운 가정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전달됐다. 그리고 두 마리가 다시 함께 있게 된 뒤 만두의 상태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기록도 지원에게 알려졌다. 지원은 이제 두 마리를 함께 입양해야 한다는 조건을 이전과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게 됐다. 처음에는 보호센터가 두 마리를 오래 함께 지냈다는 이유로 분리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번 일은 두 마리의 관계가 단순한 친밀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 만두에게 백설은 불안한 환경에서도 생활을 유지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존재였다. 지원에게 선택은 더 어려워졌다. 한 마리를 데려가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백설만 선택한다면 만두에게 다시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 만두만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두 마리를 모두 포기하면 지원은 처음 계획대로 다른 한 마리의 개를 찾을 수 있었다. 그 선택이 가장 현실적이었다. 하지만 지원은 자신이 반려견을 찾기 시작한 이유를 다시 생각했다. 남편 박동현이 세상을 떠난 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단순히 집안의 정막을 없애줄 동물이 아니었다. 자신이 다시 누군가를 책임지고 매일 필요한 존재가 되는 생활이었다. 그런데 지금 지원 앞에는 서로가 없으면 일상까지 무너질 수 있는 두 생명이 있었다. 지원은 다시 생활비를 계산했다. 두 마리의 사료비와 정기검진 비용, 예방접종과 예상하지 못한 치료비까지 생각했다. 부담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아파트에서 진돗개 두 마리를 책임지는 일 역시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계산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지원은 백설과 만두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 둘은 처음 발견됐을 때부터 하나의 생활 단위처럼 지내왔다. 보호센터에서 여러 달 동안 확인된 기록도 같았고 짧은 분리 경험은 그 사실을 더 분명하게 만들었다. 결국 지원은 처음 세웠던 계획을 바꾸기로 했다. 한 마리를 입양하기 위해 준비했던 사람이 두 마리의 보호자가 되기로 결정한 것이다. 보호센터에서는 지원의 나이와 혼자 생활한다는 조건을 다시 확인했고 두 마리를 장기간 책임지는 데 필요한 사항도 하나씩 검토했다. 지원 역시 충동적으로 결정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제적인 부담과 관리 책임을 모두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두 마리를 함께 받아들이기로 했다. 입양 서류에는 백설과 만두의 이름이 나란히 올라갔다. 몇 달 동안 수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받으면서도 한 마리씩만 선택받았던 두 진돗개에게 마침내 같은 가족이 생겼다. 한지원은 처음 보호센터를 찾았을 때 한 마리의 반려견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그녀가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두 마리의 개가 아니라 처음부터 나눌 수 없었던 하나의 관계였다. 백설과 만두가 한지원의 가족이 된 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지원의 하루였다. 남편 박동현이 세상을 떠난 뒤 지원에게 하루는 해야 할 일보다 견뎌야 할 시간이 더 많은 것이었다. 퇴직 후에도 일정한 생활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혼자 먹는 식사와 혼자 정리하는 집안일에는 예전처럼 분명한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두 마리의 진돗개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지원에게는 다시 지켜야 할 순서가 생겼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편했던 것은 아니었다. 백설은 새로운 생활에 비교적 빠르게 적응했다. 보호센터에서도 사람과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좋았던 만큼 지원과 함께하는 생활에서도 큰 혼란이 없었다. 반면 만두는 시간이 더 필요했다. 보호센터와 전혀 다른 생활 방식에 익숙해지는 과정에서도 백설의 존재를 계속 필요로 했다. 지원은 그 차이를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 만두가 백설처럼 빨리 적응하기를 바라기보다 두 마리가 안정적인 생활 리듬을 찾는 것을 우선으로 했다. 보호센터에서 전달받은 식사 습관과 건강 기록도 그대로 참고했다.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고 해서 두 마리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관계까지 달라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 선택은 효과가 있었다. 만두는 조금씩 안정됐다. 백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자 새로운 집 역시 안전한 곳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지원에게도 점차 익숙해졌다. 백설이 먼저 새로운 생활을 받아들이고 만두가 그 흐름을 따라가는 방식은 보호센터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두 마리의 성격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해졌다. 백설은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것에 관심을 보이는 편이었다. 생활 속에서 예상하지 못한 작은 문제를 만드는 경우도 있었지만 심각한 문제 행동은 아니었다. 만두는 훨씬 신중했다.
익숙하지 않은 변화에는 조심스러웠지만 한번 받아들인 생활에는 안정적으로 적응했다. 지원에게는 두 성격 모두 필요했다. 백설 때문에 집안에는 늘 확인해야 할 일이 생겼고, 만두 때문에 생활은 일정한 흐름을 갖게 됐다. 지원이 한 마리만 입양했더라면 경험하지 못했을 균형이었다. 무엇보다 아침이 달라졌다. 이전에는 특별한 약속이 없는 날이면 서둘러 하루를 시작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 이제는 두 마리의 식사와 관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원의 기분과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에 챙겨야 하는 일이 생겼다. 반려견을 책임진다는 것은 지원에게 부담이면서 동시에 생활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었다. 지원은 남편과 살던 시절처럼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준비하는 습관도 되찾기 시작했다. 두 마리의 사료를 챙기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다 보면 자신의 식사도 자연스럽게 함께 관리하게 됐다. 보호센터를 처음 방문했을 때 기대했던 변화보다 훨씬 구체적인 변화였다. 지원은 백설과 만두에게 일상의 일을 자주 이야기했다. 특별한 대답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었다. 남편 동영과 함께 살던 36년 동안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생활의 언어가 사라진 뒤 지원은 혼자 있는 집에서 말을 거의 하지 않게 됐다. 두 마리가 들어온 뒤에는 그 습관도 조금씩 바뀌었다. 오늘 해야 할 일, 냉장고에 필요한 것, 딸 예림에게 연락할 일 같은 평범한 내용이었다. 누군가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혼잣말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지원에게는 다시 생활 속에서 목소리를 사용하는 일이었다. 백설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먹을 것이 보관된 장소를 알아내고 생활 속 규칙을 빠르게 익혔다. 때로는 지원이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작은 소동을 만들기도 했다. 만두는 정반대였다. 새로운 것을 먼저 확인하기보다 익숙한 사람과 익숙한 순서를 중심으로 생활했다. 두 마리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지원은 하루 종일 같은 감정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남편을 생각하다가도 챙겨야 할 일이 생겼다. 기억에 빠져있던 순간에도 식사 시간을 확인해야 했다. 지원이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려는 날에도 두 마리를 돌보는 과정에서 결국 자신의 생활까지 함께 정리하게 됐다. 그렇다고 동현에 대한 기억이 줄어든 것은 아니었다. 지원은 두 마리가 남편의 빈자리를 대신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36년을 함께 산 사람과 반려견의 존재를 비교할 이유도 없었다. 백설과 만두에게는 다른 역할이 있었다. 두 마리는 지원이 과거만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지 않도록 현재에 해야 할 일을 만들어 주고 있었다. 지원의 딸 박예림은 처음부터 어머니의 결정을 완전히 안심하며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예림이 가장 걱정한 것은 두 마리라는 숫자였다. 62살인 어머니가 진돗개 두 마리를 동시에 책임지는 일이 생각보다 힘들 수 있다고 여겼다. 한 마리를 입양하려던 사람이 갑자기 두 마리를 선택한 것도 마음에 걸렸다. 예림의 걱정은 현실적인 것이었다. 지원 역시 그 점을 이해했다. 그래서 두 마리를 입양한 뒤에도 처음 계산했던 생활비와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을 계속 확인했다. 정기적인 건강관리와 사료비를 따로 정리했고 갑작스러운 병원 진료에 대비할 비용도 유지했다. 하지만 예림이 시간이 지나며 먼저 확인한 변화는 돈과 관련된 것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생활이 달라지고 있었다. 지원은 이전보다 식사를 거르는 일이 줄었다. 정해진 시간에 하루를 시작했고 집 밖에서 해야 하는 일도 다시 생겼다. 딸에게 먼저 연락하는 횟수도 늘었다. 대화의 내용에는 백설과 만두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포함되기 시작했다. 남편을 잃은 뒤 지원의 일상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많아졌고 만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늘어났다. 그런데 백설과 만두가 들어온 뒤 그 방향이 처음으로 바뀌었다. 지원의 생활은 다시 조금씩 넓어졌다. 두 마리를 함께 입양한 결정이 부담스럽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사료도 두 마리 분량이 필요했고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도 2배에 가까웠다.
그러나 지원은 자신이 처음 두려워했던 것과 다른 종류의 부담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것은 삶을 무겁게 만드는 부담이 아니라 하루를 계속 이어가게 만드는 책임이었다. 백설과 만두 역시 더 이상 보호센터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두 마리가 아니었다. 백설에게는 만두가 있었고 만두에게는 여전히 백설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두 마리에게는 지원이라는 새로운 가족도 있었다. 지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9달 동안 그녀는 남편이 없는 생활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백설과 만두가 들어온 뒤에는 다른 사실을 알게 됐다. 상실 이후의 삶은 빈자리에 익숙해지는 것만으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책임을 받아들이면서 다시 다른 형태의 일상을 만들어갈 수도 있었다. 그렇게 세 사람의 생활은 점차 안정됐다. 지원은 자신이 보호센터에서 두 마리를 데려왔기 때문에 백설과 만두의 삶이 달라졌다고 생각했다. 두 마리를 떨어뜨리지 않았고 오래 기다리던 가족이 되어 주었다는 사실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지원은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두 마리의 삶을 바꾸었다고 믿고 있던 그 관계가 머지않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자신의 삶에도 결정적인 의미를 갖게 되리라는 것을. 한지원의 생활은 백설과 만두를 중심으로 안정된 흐름을 되찾고 있었다. 남편 박동현을 잃은 뒤 무너졌던 생활의 순서도 조금씩 돌아왔고 두 마리를 돌보는 일은 어느새 특별한 책임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되어 있었다. 지원은 그 변화가 오래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적어도 자신의 건강 때문에 그 생활이 갑자기 멈출 수 있다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았다. 두 마리를 입양한 뒤 약 4달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지원은 평소처럼 집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특별히 몸이 좋지 않다는 느낌도 없었고 전날까지 생활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아무런 예고 없이 심한 어지럼증이 찾아왔다. 처음에는 잠시 쉬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상태는 빠르게 나빠졌다. 힘이 급격히 빠졌고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지원은 집안에서 혼자였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휴대전화는 바로 사용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문제는 그것뿐이 아니었다. 딸 박예림은 대전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그날 전주에 올 예정도 없었다. 평소 연락을 자주 주고받기는 했지만 일정한 시간마다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아니었다. 지원이 직접 연락하지 못한다면 예림이 이상을 알아차리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었다. 지원은 의식을 잃지는 않았지만 상태가 계속 약해지고 있었다. 그때 백설과 만두의 반응이 평소와 완전히 달라졌다. 만두는 지원이 있는 곳을 떠나지 않았다. 보호센터에서 백설과 떨어졌을 때 불안해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지원에게서 거리를 두지 않았다. 평소에도 지원의 생활 리듬을 가장 세심하게 따라가던 만두였지만 그날의 반응은 일상적인 모습과 달랐다. 백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상을 나타냈다. 평소 공동주택 생활에 익숙해진 백설은 이유 없이 오랫동안 짖는 개가 아니었다. 지원 역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두 마리의 생활을 꾸준히 관리해왔다. 그런데 그날 백설의 짖음은 멈추지 않았다. 특히 현관 쪽에서 반복되는 큰 소리는 평소와 분명히 달랐다. 같은 층에 사는 67살 김성호는 백설과 만두가 두 마리의 진돗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지원이 두 마리를 입양한 뒤에도 심각한 소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평소 개들의 소리에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래서 오히려 그날의 짖음이 더 이상하게 느껴졌다. 처음에는 외부 소리나 낯선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백설의 짖음은 계속됐다. 잠시 끝나는 듯하다가 다시 시작되는 수준도 아니었다. 마치 집 안에서 평소와 다른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밖에 알리려는 것처럼 반복됐다. 성호는 지원이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지원이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낸다는 것도
최근 두 마리의 흰색 진돗개를 입양했다는 것도 같은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알려져 있었다. 평소 지원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만큼 그날의 상황은 더욱 이상했다. 성호는 지원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때부터 상황은 단순한 반려견 소음 문제가 아니게 됐다. 성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상황을 알렸다. 혼자 사는 주민의 집에서 평소 거의 들리지 않던 개가 계속 짖고 있는데 집 안 사람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동시에 긴급 구조 요청도 이루어졌다. 지원에게는 바로 그 결정이 가장 중요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상태는 더 약해지고 있었다. 만두는 계속 지원의 곁을 유지했고 백설의 비정상적인 짖음도 이어졌다. 두 마리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의학적으로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평소와 다른 지원의 상태만큼은 분명히 감지하고 있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지원은 여전히 의식이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다. 현장에서 확인한 혈압은 위험할 정도로 낮아져 있었다. 즉시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검사 결과 지원에게 나타난 문제는 갑작스러운 심한 저혈압이었다. 의료진은 발견이 늦어졌다면 상태가 더 위험해질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혈압이 지나치게 낮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중요한 장기에 필요한 혈류가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있는 상황에서 장시간 방치되는 것은 특히 위험했다. 지원에게 가장 섬뜩한 부분은 다른 데 있었다. 그날은 누군가 찾아오기로 한 날이 아니었다. 예림도 대전에 있었고 지원 역시 별도의 약속이 없었다. 백설의 지속적인 짖음을 김성호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관리사무소에 연락할 이유도 없었다. 아무도 집안의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시간이 더 흘렀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 가능성은 지원이 병원에 도착한 뒤에야 더 분명해졌다. 백설은 지원을 직접 치료할 수 없었다. 만두도 사람에게 상황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러나 두 마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지원의 이상에 반응했다. 만두는 지원에게서 떨어지지 않았고 백설은 평소에는 하지 않던 행동으로 집 밖의 이상을 알렸다. 그 작은 차이가 결국 사람의 관심을 끌었다. 그리고 그 관심이 관리사무소와 구급대로 이어졌다. 지원은 병원에서 치료와 검사를 받아야 했다. 갑작스럽게 떨어진 혈압의 원인을 확인하고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당장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백설과 만두를 입양한 뒤 처음으로 지원은 두 마리와 며칠 동안 떨어져 있어야 했다. 지원은 처음 보호센터를 찾았을 때 자신이 백설과 만두에게 새로운 삶을 준다고 생각했다. 아무도 함께 데려가려 하지 않았던 두 마리를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서로 헤어지지 않도록 지켜준 사람이 자신이라고 여겼다. 그 생각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병원에 머무르게 된 지원은 처음으로 그 관계를 반대 방향에서도 바라보게 됐다. 그날 집안에서 아무도 자신의 상태를 알 수 없었던 순간 지원을 가장 먼저 이상하게 여긴 존재는 사람이 아니었다. 몇 달 전 보호센터에서 서로 떨어질 수 없다는 이유로 계속 입양되지 못했던 바로 그 두 마리의 진돗개였다. 한지원이 병원에 입원한 뒤 백설과 만두는 딸 박예림이 맡게 됐다. 대전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예림에게 갑작스럽게 두 마리의 진돗개를 돌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어머니가 바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백설과 만두 역시 익숙한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돌봄이 필요했다. 예림은 어머니가 처음 두 마리를 입양했을 때 품었던 걱정을 다시 떠올렸다. 당시 예림은 한 마리도 아닌 두 마리를 동시에 입양한다는 결정이 감정적인 선택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남편 박동현을 잃은 뒤 어머니가 오랫동안 혼자 지냈기 때문에 외로움이 판단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여겼다. 특히 62살의 지원이 진돗개 두 마리를 오랫동안 책임질 수 있을지 걱정했다.
사료비나 병원비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시간이 더 흐르면 어머니 자신의 건강도 함께 고려해야 했다. 지원 역시 딸의 걱정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동안 두 마리를 책임지는 생활을 스스로 관리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바로 그 건강 문제가 갑작스럽게 현실이 됐다. 예림은 병원에서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한 뒤 같은 층 주민 김성호와 관리사무소를 통해 당시 상황을 자세히 알게 됐다. 지원에게 이상이 생긴 뒤 백설이 평소와 다르게 계속 짖었고 그 소리를 이상하게 여긴 성호가 상황을 확인하려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지원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관리사무소와 구조 요청으로 이어졌고 결국 구급대가 집안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두는 다른 방식으로 반응했다. 평소 백설에게 의지하는 성향이 강했던 만두는 지원에게 이상이 생긴 동안 지원 곁을 떠나지 않았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방법은 없었지만 평소와 달라진 보호자의 상태를 외면하지 않았다. 백설은 집 밖으로 이상을 알리는 역할을 했고 만두는 지원 곁을 지켰다. 예림에게는 그 사실이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의미로 남았다. 만약 백설이 없었다면 어땠을지 누구도 정확히 말할 수 없었다. 그날 지원을 찾아오기로 한 사람은 없었다. 예림도 대전에 있었고 이웃 주민이 특별히 지원의 상태를 확인할 이유도 없었다. 지원 스스로 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순간부터 외부에서 이상을 알아차릴 수 있는 단서는 거의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백설의 짖음이 처음으로 사람의 관심을 끌었다. 예림은 그제야 어머니가 두 마리를 함께 데려오기로 했던 날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게 됐다. 백설과 만두는 원래 한 마리씩 입양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백설만 원하는 가족도 있었고 만두만 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보호센터는 둘의 관계를 이유로 분리 입양을 계속 거절했다. 결국 짧은 분리 과정에서 만두가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무너졌고 백설 역시 안정적으로 적응하지 못했다. 그 일을 들은 지원이 처음에 계획을 바꿨다. 한 마리만 키우겠다고 결정했던 사람이 두 마리를 모두 받아들였다. 예림은 그때까지 그 선택을 어머니가 두 개의 생명을 구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번 일을 겪고 나니 그 관계가 한쪽 방향으로만 이어진 것이 아니었다. 지원이 백설과 만두를 함께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두 마리의 미래는 달라졌을 수 있었다. 동시에 두 마리가 지원의 집에 오지 않았다면 이번 응급 상황도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었다. 병원에서도 지원은 의료진의 관찰을 받으며 추가 검사를 이어갔다. 갑작스러운 저혈압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했고 퇴원한 뒤에는 혈압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면서 생활 습관도 조정해야 했다. 당분간 자신의 몸 상태를 이전보다 훨씬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는 설명도 받았다. 지원은 결국 닷새 동안 병원에 머물렀다. 그동안 예림은 백설과 만두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려 했다. 두 마리가 지원 없이 지내는 시간이 길어진 것은 입양 이후 처음이었다. 백설과 만두에게는 서로가 있었지만 이제 두 마리의 일상에는 지원의 존재도 깊이 들어와 있었다. 예림은 그 변화를 직접 확인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처음 보호센터에서 백설과 만두는 서로에게만 의지하던 두 마리였다. 백설이 없으면 만두가 흔들렸고 만두와 떨어진 백설 역시 평소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지 못했다. 그런데 지원과 함께 살아온 시간이 쌓이면서 그 관계 안에는 새로운 존재가 들어와 있었다. 지원도 이제 그 연결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퇴원한 지원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이전과 똑같은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다.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혈압을 확인하고 무리하지 않는 생활을 유지해야 했다. 예림도 어머니가 다시 혼자 지내는 것에 대해 전보다 더 많은 걱정을 갖게 됐다. 하지만 지원 자신이 느끼는 집의 의미는 이미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지원에게 집은 오랫동안 빈자리를 확인하는 공간에 가까웠다. 외출했다가 돌아와도 누군가 자신의 귀가를 기다린다는 감각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딸은 가족이었지만 대전에서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지원은 그 현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백설과 만두가 들어오면서 그 감각은 조금씩 변했다. 그리고 닷새간의 입원 뒤 다시 두 마리와 생활을 이어가게 된 순간, 지원은 그 변화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자신이 집에 없었던 동안에도 두 마리에게는 지원의 자리가 남아 있었다. 지원에게 그것은 단순히 반려견이 보호자를 좋아한다는 의미로 끝나지 않았다. 남편을 잃은 뒤 오랫동안 사라졌던 누군가가 자신의 존재를 일상의 일부로 필요로 한다는 감각이 다시 생긴 것이었다. 백설과 만두를 입양하기 전 지원은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 하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한 마리의 개를 돌보면 자신의 생활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실제로 찾아온 것은 예상보다 훨씬 컸다. 두 마리의 식사를 챙겨야 했고 건강을 관리해야 했다. 그 책임 때문에 지원의 생활도 다시 규칙을 갖게 됐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두 마리 중 하나가 평소와 전혀 다른 소리로 외부의 관심을 끌어 지원에게 필요한 도움을 연결했다. 지원은 이제 자신이 누구를 구했고 누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는지를 단순하게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됐다. 처음에는 자신이 백설과 만두를 보호센터에서 데려왔다. 하지만 가장 위험했던 순간에는 백설과 만두가 지원을 혼자 남겨두지 않았다. 지원은 퇴원 이후 혈압을 확인하는 일을 새로운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예림과의 연락도 이전보다 더 규칙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일이 이제 자신만을 위한 책임이 아니라는 사실도 분명해졌다. 집에는 여전히 자신에게 의지하는 두 마리가 있었다. 그리고 지원 역시 이제 그 두 마리가 있는 생활에 기대고 있었다. 보호센터에서 처음 만났을 때 백설과 만두는 서로 떨어질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오랫동안 선택받지 못했다. 지원은 그 관계를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두 마리를 함께 가족으로 맞을 수 있었다. 이제 지원은 조금 늦게 깨닫고 있었다. 자신이 지켜준 것은 두 마리 사이의 관계만이 아니었다. 그 선택을 통해 지원 자신의 삶에도 다시 끊어지지 않을 관계 하나가 생겨나고 있었다. 한지원이 다시 집으로 돌아온 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자신의 건강을 대하는 태도였다. 병원에서 퇴원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었다. 갑작스러운 저혈압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고, 의료진이 권한 대로 혈압을 꾸준히 확인하면서 생활 리듬도 무리하지 않게 조절해야 했다. 딸 박예림과의 연락 역시 이전보다 규칙적으로 이어졌다. 지원은 이제 자신의 몸을 돌보는 일이 더 이상 자신 한 사람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백설과 만두는 다시 지원과 같은 생활 속으로 돌아왔다. 두 마리의 관계는 처음 보호센터에서 만났을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만두에게는 여전히 백설이 가장 중요한 안정의 기준이었고, 백설 역시 만두가 가까이 있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생활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제 그 관계에는 지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지원이 없었던 닷새 동안 두 마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지냈지만 평소와 같은 생활은 아니었다. 예림이 필요한 돌봄을 맡아주었음에도 지원이 차지하던 자리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사실은 지원에게 예상보다 큰 의미로 다가왔다. 남편 박동현을 잃은 뒤 지원은 오랫동안 가족이라는 것이 앞으로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딸 예림은 이미 자신의 가정을 이루고 있었고, 지원은 그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자신에게 남은 삶은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시간이라기보다 이미 지나간 관계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여겼다. 백설과 만두는 그런 생각을 바꾸었다. 처음 보호센터에서 두 마리를 만났을 때만 해도 지원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반려견을 찾았다. 매일 아침 일어나야 할 이유, 정해진 시간에 해야 할 일, 다시 생활을 이어갈 작은 책임 하나를 원했다. 그래서 한 마리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백설과 만두는 처음부터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 한 마리를 데려가려면 다른 한 마리를 남겨야 했고,
실제로 짧은 분리만으로 만두의 생활이 무너지는 모습까지 확인됐다. 결국 지원은 자신이 세웠던 계획보다 두 마리의 관계를 먼저 생각했다. 그 결정으로 백설과 만두는 보호센터를 떠날 수 있었다. 지원은 오랫동안 자신이 두 마리를 구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표현을 쉽게 사용할 수 없었다. 백설이 평소와 다른 짖음으로 이웃의 관심을 끌지 않았다면 지원의 이상을 누가 언제 발견했을지는 알 수 없었다. 만두 역시 지원의 상태가 달라진 순간부터 곁을 떠나지 않았다. 두 마리는 사람처럼 상황을 설명하거나 구조 요청을 할 수 없었지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상을 알렸다. 그 결과 김성호가 상황을 확인했고 관리사무소와 구조 요청이 이어졌다. 지원에게 도움을 준 것은 우연 하나가 아니었다. 여러 관계가 이어진 결과였다. 지원을 이상하게 여긴 백설이 있었고 평소 백설이 조용한 개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이웃이 있었다.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을 가볍게 넘기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지원은 그 모든 과정의 시작에 두 마리의 존재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원의 생활은 다시 안정됐다. 혈압을 확인하는 일은 매일의 관리 중 하나가 되었고 예림과도 건강 상태를 숨기지 않고 공유했다. 백설과 만두를 돌보는 방식도 무리하지 않도록 조절했다. 예림 역시 더 이상 두 마리의 입양을 어머니가 외로움 때문에 내린 충동적인 선택으로 보지 않았다. 처음에는 두 마리라는 숫자만 보였다. 비용도 2배에 가까웠고 책임도 더 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예림은 어머니에게 두 마리가 만들어준 변화가 단순히 외로움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지원은 다시 규칙적인 생활을 시작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했다. 무엇보다 지원에게 자신을 기다리는 존재가 생겼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오랫동안 사라졌던 감각이었다. 그로부터 시간이 더 흐른 뒤 보호센터에서도 백설과 만두의 소식을 다시 알게 됐다. 두 마리가 한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다는 사실과 지원에게 일어난 일까지 전해지면서 보호센터는 두 마리의 사례를 서로 깊이 의지하는 동물의 입양을 설명하는 이야기로 소개하게 됐다. 백설과 만두처럼 함께 생활해야 안정되는 동물은 입양이 쉽지 않았다. 많은 사람에게 두 마리를 동시에 책임진다는 것은 현실적인 부담이었다. 그렇다고 사람의 편의를 위해 이미 깊게 연결된 관계를 무조건 끊는 것이 언제나 좋은 선택이 되는 것도 아니었다. 지원은 자신이 특별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두 마리를 입양할 계획도 없었다. 경제적인 부담을 걱정했고 자신의 나이도 고려했다. 보호센터를 처음 방문했던 날에는 결국 아무도 데려오지 못했다. 지원의 선택이 달라진 이유는 아주 단순했다. 백설과 만두에게 서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관계를 자신의 편의에 맞게 나누지 않기로 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원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돌아왔다. 백설과 만두는 여전히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였다. 만두는 이전보다 안정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지만 백설과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다. 백설도 만두의 생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두 마리의 가족은 둘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지원까지 세 식구였다. 지원은 남편을 잊지 않았다. 백설과 만두가 박동현의 자리를 대신했다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떠난 사람의 자리를 다른 존재가 그대로 채울 수는 없었다. 대신 두 마리는 비어있는 자리를 억지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새로운 자리를 만들었다. 지원에게 그것은 중요한 차이였다. 상실 이후의 삶이 반드시 잃은 것을 대신할 무언가를 찾아야만 계속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미 사라진 것을 그대로 기억하면서도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 하나의 슬픔이 남아있다고 해서 새로운 행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 백설과 만두도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얻었다. 두 마리는 서로 떨어질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오랫동안 선택받지 못했다. 한 마리씩이었다면 더 빨리 입양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둘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림은 길어졌다. 그 긴 기다림 끝에 두 마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타났다. 지원 역시 한 마리만 원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결국 두 마리를 선택했다. 그 선택은 두 생명을 보호센터 밖으로 데려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지원이 다시 규칙적인 하루를 살아가게 했고, 가장 위험한 순간에는 지원에게 필요한 도움까지 이어지게 했다. 가족은 언제나 우리가 계획한 숫자와 모양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다. 때로는 한 사람을 기다렸는데 두 생명이 함께 들어오기도 했다. 때로는 보호해주기 위해 받아들인 존재가 오히려 우리의 삶을 지켜주기도 했다.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의 관계를 끊지 않고 그대로 존중해주는 작은 선택이 예상하지 못했던 또 하나의 관계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지원은 이제 알고 있었다. 사람이 다른 생명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누가 누구를 구하는 일인지 쉽게 나눌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순간을 만들어주는 것. 어쩌면 가족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관계인지도 몰랐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에 마음을 기울여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지원과 백설, 만두의 이야기는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일이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보호한다고 믿었던 존재가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기도 하고, 우리가 내민 작은 손길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백설과 만두는 서로 떨어질 수 없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새로운 가족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원은 자신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두 생명이 이미 맺고 있던 관계를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세 존재 모두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소중한 메시지는 가족의 모습에는 정해진 형태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혈연이 아닌 인연이 삶을 이어주고 작은 책임과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울림이 남았다면 공감의 뜻으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느끼신 생각과 마음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는 더 많은 사람과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서로에게 건네는 진심 어린 인연과 삶의 가치를 담은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통해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